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이 책을 낭독해 볼까 합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 대한민국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 이나모리 가즈오가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당신은 무엇이 되길 바라는가? 단 하루만이라도 치열하고 섬세하게 일에 미쳐본 적 있는가? 네. 어, 이나모리 가즈오, 네, 즈음이고요. 삼성이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 전 세계 500만 부 판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이나모리 가즈오.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살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 연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통신업체 다이니덴덴을 연 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77살의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간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 항공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 세웠다. 대단합니다. 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목차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낭독을 해볼게요. 와, 정말 이 책을 제가 딱 받았을 때는 전 솔직히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받고 작가도 이제 알게 되고 이 책의 내용도 좀 끝까지 읽어봤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일하는가, 네, 일을 뭐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잘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1장 왜 일하는가, 2장 일을 사랑하는가, 3장 무엇을 꿈꾸는가, 4장 노력을 지속하는가, 5장 현재에 만족하는가, 6장 창조적으로 일하는가. 제가 이 6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을 와닿았던 부분은 여기에요. 왜 일하는가, 첫 스타트. 네. 저도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의 일에 대해서 사명감도 있고 뿌듯하고 되게 즐겁거든요, 굉장히. 근데 근본적으로 정말 왜 일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더 한번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1장, 제 1장 왜 일하는가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근면하다는 것이고 일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성실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맛보는 진정한 기쁨은 일 속에 있다. 놀이나 취미의 세계에서 기쁨을 찾으면 일시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나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는 어렵다. 일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에서 충실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성실하게 일에 몰두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천년을 생각하며 집을 짓듯이. 왜 일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가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한 가지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스님이 오랜 세월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 만큼 상당히 어렵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있다.
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이나 궁이나 사찰 건축을 총지휘하는 도편수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무려 60년 가까이 그 일에 인생을 바친 그 도편수의 말을 듣고 나는 크게 감동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무를 베거나 다듬을 때면 반드시 그 영혼이 내게 건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00년 된 나무를 사용할 거라면 이후로도 100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해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음속을 파고드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의 말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삶에 대한 겸허,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패질을 해 멋진 건물을 짓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도편수의 일이란 인생을 바친 소명이자 내면을 단련하는 수련이고 높은 인격을 수양하는 훈련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천년의 울림이었다. 그 도편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70살이 넘을 때까지 줄곧 궁이나 사찰을 짓는 몫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 오랜 세월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도편수로 성장했다. 1000년을 살아온 나무처럼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며 훌륭한 인격을 키워내기에 그토록 울림이 있고 연륜이 느껴지는 말을 진심에서 꺼낼 수 있었으리라. 나는 이 도편수처럼 평생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올곧게 갈고 닦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마주할 때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깨닫는다. 바로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들려주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가슴 속에서 솟아난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그럴 때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라.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나이 어린 목수가 1000년의 울림을 깨닫고 이나물이 가져오라는 한 청년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교세라를 배웠음을. 뉴트리튼 섬에서 배운 일의 의미.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일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독일 영사와 일에 관한 주제로 대담을 나누던 중 이런 말을 들었다.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연마하고 인성을 기르는 데 있다. 즉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일에 온 힘을 다해 몰두한다면 우리는 내면을 갈고 닦아 깊고 두터운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하루하루 충실히 일에 매진하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인격적 완성에 가까이 다가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상에 나와 있는 위인전을 펼쳐들어도 어김없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위인이 아니더라도 위업을 이루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했다. 끝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큰 일을 해내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것이다. 남태평양 뉴 브리튼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열심히 일하는 게 곧 삶의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이곳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마음도 성장한다. 일의 성과는 올곧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라는 단순한 가치관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마을은 화전농법으로 타로토난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이곳에서는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는 개념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며 추구하는 것은 일의 미적 성취와 인격 수양, 즉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그 과정을 겪으며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밭의 배치, 작물의 수확량, 흙내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한다. 좋은 냄새가 나는 밭은 풍년이고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결실이 없는 곳이라 변별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 농사를 훌륭하게 해낸 사람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 평가받는다. 한마디로 노동의 결실인 수확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높고 낮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뉴 브리튼 섬 부족들에게 일이란 생존을 위한 양식을 얻는 수단인 동시에 마음을 연마하고 인격을 드높이는 과정이다.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온 그들만의 삶의 기준이자 그들이 대대로 이어온 생존 방식이다. 이들의 삶을 토대로 볼 때 인품이 좋아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중요한 깨달음이 원시사회부터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원시사회야말로 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사회에서는 일이란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구약성서의 서두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일화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낙원에서 살 때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추방되고 난 후에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힘겹게 일해야 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는 인간이 소위 원죄를 갚기 위해 노동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즉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식이 깊게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 서양 사람들은 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 여긴다. 바로 여기에서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겨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이 같은 노동관이 없었다. 일은 분명 고생도 수반하지만 그 고생 이상으로 기쁨과 긍지 그리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존엄한 행위라고 여겼다. 그래서 일찍이 동양에서는 무슨 직업을 가졌든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 없이 일을 계속했다. 일회용품을 만드는 장인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 훌륭한 일회용품을 만드는 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만족을 느꼈다. 일을 한다는 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이며 더불어 자아 실현과 인격 형성을 이루는 정진의 과정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켜온 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했다. 이 달라진 가치관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라는 사고방식이다.